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1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조금이라도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순간 주식시장은 마치 그런 전문가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분위기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만들어 놓습니다.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예상치보다 둔화됐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의 부채 한도 때문에 티카티카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날 것이고 연준은 이제 앞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하반기에 9월 달쯤 됐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번 주 초반에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의외로 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경제평론가가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말을 애매모호하게 해요. 뭔가 그럴듯한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살펴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멘트를 통해서 그냥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한 전문가조차도 이번 주 초에 나와서는 뭐 이런저런 경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의외로 예상과는 달리 주식시장이 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모질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은 그런 전문가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주식시장에 어떤 재료가 나오든 그 재료가 호재든 악재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목개의 마음으로 아주 침착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주식시장을 이겨나가자. 이것이 바로 돈다방 미쓰리가 추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여러 번 해드리면서 미쓰리 예상대로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5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5월 1일 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니 목요일에는 다른 지역은행들의 주가들이 지랄 발광을 했죠. 정말 뭐 웃기는 얘기, 뭐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뭐 어쩌고 매각설이 돌아서 뭐 주가가 뭐 50 몇 프로, 30 몇 프로 하다 아무런 이슈도 없는 지역은행은 그냥 다른 은행들 빠지니까 덩달아 12%까지 빠지는 그러한 모습에서 또 금요일 날은 오히려 막 80%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급락을 한 다음날 급등한 거는 뭐 다행스럽긴 하나 그렇게 급락하고 급등하고 그런 지랄 발광하는 모습은 여전히 불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지역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아직까지는 조용하지만 그 지역은행에 대한 그 어떤 우려감은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튀어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짚어드렸던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오늘 다 나왔습니다. 자, 그 재료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66% 하락, S&P 500이 0.17% 하락, 그리고 나스닥이 0.18% 상승했습니다. 이날 전일에 이어서 4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4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소비자 물가와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혹은 전년 동기 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월 대비는 0.2% 상승을 했는데 월가 예상치는 0.3% 상승을 예상했기 때문에 월가 예상보다 훨씬 둔화된 모습이다.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월가 예상인 0.3%보다는 둔화된 0.2%만 상승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월가 예상치는 2.4%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2.3%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치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연준이 원하는 대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막 5%에서 막 2%로 확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경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 그거는 글로벌 경제를 정말 휘청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터져야지만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 유동성의 거품을 빼는 그 작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침착해야 되고 그리고 서서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거품이 서서히 꺼지는 동안에 그 거품을 꺼지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 금리 인상을 좀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고요. 늦다 보니까 똥줄 탄 연준이 아주 과격한 금리 인상, 75bp 금리 인상을 4번씩이나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준은 이 유동성 거품을 끄기 위해서 조금 늦었지만 금리를 인상했고 과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과격한 금리 인상과는 달리 유동성의 거품은 굉장히 천천히 꺼지고 있고요. 문제는 그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게 지금 작금의 세대의 작금의 시대의 어떤 경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올 1월 달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고용 여전히 좋다. 뭐 미국 고용이 좋아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니 많이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여러분 지금 미국 고용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경제 지표는 이미 길게는 뭐 13, 4개월, 짧게는 뭐 5, 6개월 이렇게 전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유독 고용 지표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에 대한 욕심? 글쎄요, 너무 좀 잔인한가요, 표현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상한 미국 국민들이 예전 같으면 나 그냥 내가 더 좋은 회사 들어갈 때까지 난 취직 안 하고 버틸 거야. 그냥 계속 나는 취업 준비만 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나 이 회사 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상사도 그지 같고 나 직장 바꿔야겠어. 나 그만둬야겠어. 이렇게 쉽게 직장을 그만뒀던 미국 국민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감지하고 뭔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지금은 좀 안 입고 더럽지만 이 직장을 놓지 말아야지.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질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버티기보다는 일단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겠다. 이러한 심리가 작용이 돼서 유일하게 고용지표만 잘 나오고 있었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용지표 중에서 고용이 증가된 부분만 본 게 아니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계속 꼼꼼히 체크했고요.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 지표의 어떤 왜곡된 장난질까지 제가 짚어내면서 이 지표의 변화를 봐야 된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이 30만 건인데 30만 건 이상이 되면 아이고 미국 고용이 안 좋네. 어떡하면 좋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30만 건 이하에 있으면 아직까지 미국 고용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얼마 전까지 2월 달,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8만 명, 19만 명이라고 했었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새
막 24만 건, 25만 건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는 수정한 과정이 있으면서 원래는 22만 몇 건이었는데 19만 건이라고 그렇게 장난질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얘네들이 이렇게 증가되는데 확 증가됐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장난질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만 2천 명 증가해서 26만 4천 명 됐습니다. 자, 여전히 여러분 고용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직은 뭐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냐,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꼴까닥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경기 둔화는 그래도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는 뭐냐?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의 그 아주 아슬아슬한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여전히 낮고 미국 고용이 여전히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떠들어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올해 1월 달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뭐 18,000명, 10,000명, 몇천 명씩 감원을 했다. 경제가 좋은데 기업들이 감원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허접한 무능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이 좋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슈로 뉴욕 증시를 읽었지만 이미 미국은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고용은 그러한 이유로 그나마 버티고 있었고 그렇게 버티던 고용도 이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증가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아니네 라고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돈다방 미스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뭐 이런 뭐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못할 거야 이런 얘기 이날 나왔거든요. 돈다방 미스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런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지금 미국 경제 좋대. 고용 좋대잖아. 고용이 좋아가지고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뉴욕 증시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돼서 금리 인상을 못한대.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요.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뭐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런 얘기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 그들은 그래서 3월 달에 솔직히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했다면 그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우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연준이 50bp 금리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금리 인상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거야 라고 공포감을 느낄까 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안도를 시키기 위해서 25bp 금리 인상을 한 거거든요. 설사 그럴지언정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 2%가 될 때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겨 듣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날은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꽤 끈질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두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짚어드렸던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지랄 발광하던 지역은행 문제가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자 목요일날 뉴욕 증시에서 또 갑자기 지역은행
주들의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퍽 웨스트가 공시를 했죠. 하고 많은 날 중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뭐라고 갑자기 목요일 날 공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5월 첫째 주에 예금이 9.5% 줄었다. 그런데 필요할 때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은 150억 달러씩이나 되니까 걱정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투자자들은 조용했던 지역은행들의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 같으니까 또 위축됐죠. 그래서 팩 웨스트 주가 빠졌고요. 다른 지역은행들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든가 자이언스 뱅크 같은 경우도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여전히 팽팽하게 긴장감 유지하고 있고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 위험만으로도 2011년과 마찬가지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야, 니네 빨리 이거 협상해줘. 안 그러면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된단 말이야.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될 때 봤지? 이렇게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전문가들이 경기 둔화를 얘기합니다. 차마 경기 침체까지는 얘기를 못하고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날 뉴욕 월가의 전문가들은 경기 지표,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것이다. 라면서 일시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요. 항상 앞서간다고 얘기했죠. 지금 뉴욕 증시는요. 경기 둔화가 아니에요. 이미 뉴욕 증시는 지금 경기 침체라는 재료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엄청나게 주가가 막 폭락하는 거냐? 어떤 돌발, 무슨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뉴욕 증시는 손바닥에다가 경기 침체를 딱 얹어놓고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하카드와 같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갖고 놀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혼조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굉장히 잘못한 부분, 작년 초에 금리를 인상했었어야 되는데 무능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인플레이션을 너무 폄하했죠.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니까 아이고야 놀라가지고 밀린 숙제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75bp씩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힘을 쓰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 한 발짝 혹은 두 발짝 늦게 금리 인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속도감이라는 게 있는데 연준이 그 속도감을 견디질 못하고 멈췄어야 될 금리 인상을 지금 추가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2번 정도 더한 겁니다. 3월 달에 하지 말았어야 됐고 특히 5월 달에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연준이 지금 무리한 금리 인상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분명히 이번에 잘못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미쓰리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시간이 쭉 지나가면 월가에서 나름대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미쓰리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날 같은 경우는요. 해지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가 연준은 긴축에 너무 늦었고 두 번째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고 지금은 경기 침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쓰리가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마치 올림푸스 위에 그 구름 위에 있는 신들처럼 구름 위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경지에 이르시게 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은 미리 한 발 앞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사방송 새날에도 나가지만 진짜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씩 뭐 그런 건방진 생각도 해봐요. 제가 주식을 하지 않고 만약에 뭐 정치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발을 디뎌서 이쪽에 전문가가 됐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이렇게 미래를 봐야 되는 이쪽에 특화되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짜증도 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주식시장만큼은 굉장히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보여줘요. 주식시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주식시장이 뭘 좋아하는지, 주식시장이 지금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이 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처럼 앞으로도 돈다방 미쓰리와 함께 올림푸스 위 신전에 있는 그 신들처럼 주식시장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방송에서 또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꼼꼼히 짚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